안녕하세요 여러분, 머니 부머입니다. 오늘 커버 그림이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앨런 그리스펀입니다. 미국 현지 시간 8월 13일 역사상 가장 유명했던 미 연준이자 앨런 그리스펀, 현재 93세인데요.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선진국의 금리가 제로 이하로 가도 이상할 것이 없다고 언급했습니다. 금리가 제로 이하로 갈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요. 이미 세계 국채시장에서는 마이너스 금리가 일반화되고 있습니다. 특별한 현상이 아니라는 얘기죠. 이번 컨텐츠 제목은 경제의 뉴노멀 마이너스 금리 시대가 닥친다입니다. 자,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외신과 주요 보고서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도이치뱅크의 보고서의 한 도표인데요. 전세계 국채금리 시장의 마이너스 금리 상황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원도표 중에서 파란 부분이 일본의 비중인데요. 전세계 마이너스 금리의 42.2%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붉은색인 프랑스가 14.7%, 그 다음에 독일 13.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외에 스페인, 네덜란드, 벨지움, 스위스, 스웨덴 굉장히 많은 국가들의 국채들이 이미 마이너스 영역에 진입해 있습니다. 금리가 항상 플러스 양의 영역이 있어야 된다는 그런 상식은 이미 깨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도이치뱅크 리서치의 또 다른 도표인데요. 각 국가별로 발행한 국채 중에서 마이너스 금리의 비중입니다. 독일과 네덜란드는 100%가 다 마이너스에 진입해 있고요. 핀란드가 89%, 프랑스가 75%, 쭉 내려 스페인이 50% 이상 네거티브 일드, 마이너스 금리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세계 시장에서는 이미 마이너스 금리가 일반적인 현상이 되었습니다. 스티브 잡스의 스마트폰이 우리에게 정신없이 다가온 것처럼 마이너스 금리도 우리가 정신을 못 차리게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이너스 금리가 비정상적이고 돌발적인 상황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미 일상적인 생활이 될 전망입니다. 전문가들은 이 마이너스 금리라는 표현보다는 네거티브 인터레스트 레이트 폴리시, 약제로 NIRP로 통상 보고서에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많은 전문가들이 글로벌 경제 뉴노멀로 이 NIRP, 네거티브 레이트, 음의 이자율을 받아들이는 분위기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이죠. 2008년에 금융위기 수술을 위해서 미 연준은 기준 정책 금리를 제로 가까이 내렸습니다. 그리고 연준의 발권력을 동원해서 보유자산을 4.4조 달러까지 이상 증가시키면서 전례 없는 방법으로 경제를 부양했습니다. 그 이후 미국 경제는 10년 이상 성장을 지속하고 있는데요. 미국을 따라서 일정한 시차를 좀 뒀지만 유럽 중앙은행과 일본도 미국처럼 공격적인 통화 정책을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처럼 성공을 보지 못하자 유럽과 일본은 정책 금리를 마이너스까지 내리는 실험적인 통화 정책을 실시했습니다. 마이너스 금리는 예금 보유에 불이익을 주어서 예금을 하지 말고 투자를 하고 또 대출을 더 촉진시켜서 경기를 활성화하겠다, 이런 통화 정책입니다. 전통적인 통화 정책과는 다르다고 해서 비전통적인 정책이라고 그동안 치부되어 왔었는데요. 최근에 분위기가 좀 바뀌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경제학 입장에서는 금리는 항상 제로 금리 이상이어야 정상적이고, 그래서 금리는 제로 금리 한, 항상 양해해야 된다는 뜻이죠. 제로 로워 바운드, 약자로 ZLB 입장을 고수해 왔었습니다. 전통적인 경제학에 있어서 금리가 제로 가까이 가면 통화정책이 무능해지는 이른바 유동성 함정이 있다 전제를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제로 가까이 금리를 안 내리는 게 원칙이었고, 제로 이하는 언감생신 꿈도 꾸지 않았죠. 그런데 실험적인 마이너스 금리가 유럽 경제와 일본 경제에서 먹혀 들어갔다라는 평가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2018년부터 미국이 중국과의 무역 분쟁을 일으키면서 전 세계의 글로벌 경제의 침체 우려가 커졌습니다. 이에 따라서 계속 지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각국의 장기 국채 금리가 하락을 했지요. 최근에 미국도 3년간 금리를 인상해오다가 동결한 이후에 7월 달에 전격적으로 금리 인하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전 세계적인 금리 인하 추세가 일반화되면서 저금리 시대로 돌입을 했습니다. 당장 경기 부양을 위해서 저금리 시대에 들어간 건 좋은데 전 세계 중앙은행과 경제학자, 정책당국의 걱정은 급격한 경기 후퇴가 오면 금리가 이미 0 가까이거나 0 아래 벗어난 이 상태에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굉장히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대해서 ECB와 유럽중앙은행과 IMF 등 기타 경제학자들이 그리고 서두에 말씀드린 앨런 그린스퍼 같은 경제학자들이 서서히 마이너스 금리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은 2019년 8월 14일 미국 시간입니다. 국채 수익률 상황입니다. 맨 위에가 미 국채 수익률 곡선이고요. 국채 1개월물부터 30년물까지 기간 구조가 되겠습니다. 맨 위에 파란 선이 1년 전, 빨간 선이 한 달 전 선이고요. 현재가 지금 검은색 선이 되겠습니다. 보시면 1년 전 선에 비해서 지금 현재 굉장히 큰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금리가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한 것이죠. 지난 밤에 금리 국채금리 10년물과 2년물 사이에 금리의 역전이 일어났습니다. 지금 현재 미국채 2년물은 1.581, 미국 10년물은 2.583 거의 가서 붙어있는 상황이고요. 장중에 일시적으로 2년물과 10년물이 역전되어 있다가 장 마감 시간에 소폭 10년물이 상승해서 끝났습니다. 이 영향으로 뉴욕 시장의 다우가 3% 이상 경기 후퇴 우려로 큰 폭으로 하락을 했고요. 미 국채 시장이 전반적으로 연초 2% 이상에서 지금 1% 중반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전 세계 국채 시장 국채 수익률 하락이 추세화됐습니다. 미국의 1년 이하 국채와 10년 국채 간의 역전은 이미 오래전부터 시작이 됐고요. 장기 국채 금리와 단기 국채 금리 간의 역전은 강력한 경기 후퇴 신호로 시장 투자자들이 맹신을 하고 있습니다. 이날 미 국채 금리의 급격한 하락으로 인해서 미 중앙은행 정책 금리의 9월달 인하도 확률이 높아졌고요. 앞으로 미국도 글로벌 경기 후퇴 우려가 진행되면서 국채 수익률이 1% 아래까지 하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미국도 통화 정책의 유효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검토해야 되는 시기가 올 것입니다. IMF에서는 금년 2월 5일 날 이미 이 마이너스 금리에 대한 공격적인 의견을 내놨습니다. 제목에서 보시는 것처럼 마이너스 금리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마이너스 금리를 어떻게 작동시킬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한 연구입니다. 마이너스 금리를 이미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죠. IMF의 판단에 의하면 과거의 사례를 봐서 심각한 글로벌 경기 후퇴가 오면 3년 6%의 정책 금리 인하가 필요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이러한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는 국가들이 몇 나라 되지 않습니다. 터키, 멕시코, 아이슬란드 정도가 가능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그림을 보시면 이게 정책 금리고요. 여기 3% 선 이하에 많은 국가들이 있고요. 이게 0% 아래서도 많습니다. 지금 터키, 멕시코, 아이슬란드 정도가 4% 이상에 있고요. 여기는 3 내지 6%의 금리 인하가 가능하겠죠. 나머지 대부분 국가들은 이미 저금리권에 있기 때문에 급격한 경기 후퇴가 올 경우에는 제로금리 하한 원칙에서는 금리 인하를 통해서 경기를 부양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런 고민을 반영해서 네거티브 인트러스트 레이트까지도 가능하고 충분히 효과가 있을 수 있다 라는 방법론을 IMF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분위기입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현재 중앙은행 금리 하에서는 3% 6%를 내리려면 마이너스 금리로 갈 수밖에 없죠. 우리도 준비를 해야 됩니다. IMF는 여기 보는 것처럼 NIR, 네거티브 인트러스트 레이트가 작동하려면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거를 듀얼 로컬 커런시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이중적 지역 통화, 즉 지금의 현금 통화만 있어서는 작동하기 어렵고 이머니, 온라인 화폐가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합니다.
최근에 전 세계적 중앙은행들이 암호화폐,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서 자기의 중앙정부가 발행하는 암호화폐들을 계속 개발하고 있죠. 스웨덴, 중국, 일본 모두가 마이너스 금리를 염두에 두고 경기 부양수단으로 통화정책을 계속 운용하기 위해서는 이런 이익만이가 필요하다는데 공감을 가지고 새로운 화폐를 도입하는데 관심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요점은 지금처럼 예금에만 마이너스 금리를 부과하면 예금을 빼서 현금을 보유할 수 있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벌 때 이만희 만들고 이머니와 현금과의 교환 비율을 현금과 이만희의 환율을 금리 차이만큼 만드는 것이죠. 이만희를 또 기준으로 해서 온라인숍이든지 일반적인 거래를 가능하게 하면 현금 보유 불이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소비를 하든지 투자를 하든지 이쪽 경제활동이 촉진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듀얼 커런시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러한 듀얼 커런시가 필요한 미래 시스템을 염두에 두고 페이스북이 리브라라는 암호화폐, 공유화폐를, 공유 온라인 통화를 만들겠다고 선수를 쳤습니다. 거기에 따라 각국 중앙은행들이 굉장히 고심을 거듭하고 있죠. 어떻게 할 것인지. 비트코인과 같은 무정부 화폐보다는 중앙은행이 통제하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암호화폐가 도입될 확률이 큽니다. IMF에 이어서 ECB 유럽 중앙은행도 금년 6월에 마이너스 금리에 대한 보고서를 냈습니다. 이쪽은 그 표지고요. 제로금리 하한선이 있느냐, 그동안의 네거티브 폴리시 레이트, 마이너스 금리 정책이 은행과 기업들에 대한 효과를 분석해서 6월달에 보고서를 내놨고요. 요점은 은행이 건전한 상태라고 하면 이 마이너스 금리 시스템이 잘 작동한다고 합니다. 개인들은 통상 거래 규모가 작기 때문에 현금을 빼든 안 빼든 이 전체 시스템에 큰 영향이 없고, 다만 기업들은 예금을 사용하지 않고선 거래 활동이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기업들에게는 이 네거티브 인트러스트 레이트가 잘 작동한다고 합니다. 상당한 이 지역에서 이 마이너스 금리를 운용해 본 결과 걱정했던 부정적인 효과보다는 긍정적인 효과가 많았다라는 결과를 내놓고 있습니다. IMF, ECB 두 양대 기관에서 마이너스 금리 정책에 대한 긍정적인 분석을 내놓고 마이너스 금리 시스템이 일반화될 확률이 커졌습니다. 지난 7월 말 미 연방준비은행이 미국 경제가 7월 달에도 10년 이상 초장기 나홀로 성장하고 있음에도 금리를 인하한 이유는 미중 무역 분쟁, 브렉시트, 여러 가지 지구정학적인 요인에 의해서 글로벌 경제의 침체가 눈에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낮은 수준에서 간신히 버텨가고 있는 경제성장의 엔진을 꺼트리지 않기 위해서 금리를 먼저 선제적으로 인하한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8월달에 다시 미중 무역분쟁, 한일 무역분쟁, 기타 여러가지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통상분쟁이 복잡한 양상을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경제의 침체 속도는 더 빨라질 수 있다는 것이 여러가지 기관들의 전망입니다. 이런 전망에 기초해 보면 금리 인하 속도는 더 빨라질 수 있습니다. 앞으로 경기 후퇴와 여기에 대응하는 금리 인하, 이것이 경제정책의 기본적인 베이스가 될 확률이 큽니다. 미국에서 선진국 주요국들이 금융위기 이후에 경제성장을 유지하기 위해서 강력한 재정정책을 써왔습니다. 정부의 부채, 그 글로벌 부채의 양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재정정책에 부담이 있습니다. 재정정책을 늘리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부득이 통화정책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결국은 미국도 급격한 경기 후퇴가 오게 되면 NIRP, 네거티브 인트러스트 레이트 폴리시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까지 경제가 시작된 유사일에 양의 금리에서 살아오던 우리들은 전임 미다의 마이너스 금리 시대에서 일상생활을 새로 경제생활을 영위해야 되는 그런 시대적인 변화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큰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것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모든 측면의 변화가 예상이 됩니다. 전세계 경제가 지정학적 위기가 점점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불확실성이 더 커지고 있기 때문에 경제를 지키기 위해서 각국이 통화정책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금리는 초저금리 또는 마이너스까지
일반화될 걸로 보이고요. 특히 금융위기 이후에 일어날 것 같지 않던 경제의 동요와 그런 사건들이 발발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의회에 대한 민감도가 높아졌습니다. 또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새로운 경제시대에 들어가기 때문에 모든 투자 주체들이 안전 우선으로 반응을 보일 확률이 큽니다. 경제의 모든 캐치프레이즈 1번은 안전 우선이 될 걸로 보입니다. 금리 인하로 국채 등 글로벌 채권 가격은 상승할 걸로 일단은 보이고요. 최근에도 금 가격 굉장히 폭등하고 있는데 안전자산 금융 가격은 당분간 계속 상승할 것으로 보입니다. 무한대로 찍어내는 지폐에 대한 불신감도 금융권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는데 부채질을 할 것으로 보이고요. 경제의 근간이 흔들리고 지정학적 위기가 높아지면서 결국은 달러가 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최우선 안전자산인 달러로 자금들이 많이 이동할 수 있습니다. 달러가 금리 인하를 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국가들이 상황이 더 안 좋아지면서 큰 폭으로 금리가 인하되면 달러는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의 통화로 인식되면서 상대적인 강세를 보일 수도 있습니다. 당분간은 미 통상 분쟁이 정되지 않고 글로벌 패권의 질서가 혼탁스러운 이런 여러가지 문제들이 정리되고 글로벌 패권 질서가 정착되지 않으면 주식 등 위험자산은 상당히 평가절하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무조건 주식을 버리기보다는 장기적인 메가트렌드 관점에서 3년, 4년, 5년 메가트렌드 관점에서 남다른 성장 가능성을 가진 국가나 산업, 기업들을 찾아내서 시간 분산, 종목 분산, 여러가지 분산의 방법을 통해서 투자하는 것이 유의미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일단은 채권 금리가 3 내지 5% 이상 빠질 수 있는 전망이 된다고 하면 그 전망의 기대에 따라서 채권의 수익률이 움직이기 때문에 채권 상품에 대한 관심이 1순위고 안전자산 금융가격도 전망이 좋지만 최근에 단기적으로 너무 급등해서 올라와 있기 때문에 여러가지 투자 전망들을 유의해서 보시고요.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부동산에 대한 가격은 상당히 상향으로 유의미할 것으로 보입니다. 인하와 위험자산의 평가절하라는 어쩔 수 없는 경제적인 글로벌 경제적인 상황 때문에 금 다음으로 최우선 안정자산인 부동산에 관심이 커지고 투자 규모도 굉장히 커질 수 있습니다. 하루 전 외신에 덴마크에서 모기지에도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했다고 합니다. 앞으로 3 내지 5%의 금리 인하가 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전 세계 경제 주체들, 투자자들에게 계속 각인이 되기 시작하면 거기에 따라서 자산 배분이 이루어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우려스러운 것은 지금 우리 정부가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고 계속 여러가지 정책을 쓰고 있는데 때가 좀 안 좋은 것 같습니다. 금리 인하와 여러가지 안전자산 선호 환경이 만들어지게 되면 부동산 가격은 투기 목적이 아니고 자산의 안전 우선 운용 목적으로도 수요가 높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우려스럽습니다. 또 경제가 침체하고 급격하게 후퇴하고 있는 상황에서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고 정책을 계속 지속하는 것도 오히려 경기 후퇴를 가속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미 말씀드렸지만 스티브 잡스의 스마트폰이 우리들의 생활을 짧은 시간에 바꿨습니다. 마이너스 금리도 우리에게 큰 변화를 짧은 시간 내에 줄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상당히 보수 기본을 알고 있는데요. 옐런 그린스펀이 마이너스 금리를 얘기했을 때는 세상에 큰 변화가 올 수 있다는 것도 염두를 꼭 두셔야 된다는 거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외신을 통해서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머니 부모였습니다. 감사합니다.